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임들, 혹시 어린 시절, 뭐 지금도 좋고, 문턱이라고 그러죠? 문지방. 그거 밟았다가 혼난 적 있으세요?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 그거 밟으면 듣게 되는 말이 복 달아난다든 그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귀신이 올라탄다든지 이런 말들이잖아요. 이것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번엔 이런 문턱과 관련된 사연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사연은 비타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비타님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지금 문턱 자체가 없는 집들도 많고, 뭐 시대도 시대라 그래서 그런 말 듣기 힘든 것 같은데, 왜 예전 어릴 적에요, 문턱 밟지 말라는 말들 많이 했잖아요. 특히 문턱 밟고 올라서 있으면은 뭐 혼내는 어르신도 계시고 말이죠. 뭐 이유야, 문턱 밟으면 재수가 없다든지, 응? 복이 나간다든지 이런 게 이유였잖아요. 어, 들어온 복이 있어야 나가든 말든 하지. 어쨌든 지금 나이가 아주 어린 분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인테리어를 업으로 살아가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 버릇이 바로 요 문턱을 밟고 서 있는 걸, 어? 이상하리만치 좋아했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릴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진 말이죠. 아래부터는 편의상 그 친구를 괴담이라고 할게요. 괴담이는 그날도 인테리어 공사가 잡혀서요, 공사를 할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집은 2층 개인주택이고 아직 완공 전이었다나 봐요. 도착하니까 그때까지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고, 괴담이는 평소 버릇처럼요, 안방으로 보이는 곳으로 가서, 거기가 안방인지는 뭐 뭔지는 몰라요. 그냥 방이 크길래 안방이라고 생각했대요. 2층에 있었고. 어쨌든 안방처럼 보이는 방 문턱에 서서 폰을 보는데요, 옷이 여기저기 찢어진, 뭐 헐어서 해진, 그렇게 낡아 보이는 일자형 원피스 같은 걸 입은 여자가요, 거실 끝쪽 방에서 나와서는 자기 쪽으로 걸어오더래요. 공사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고정된 팀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때그때 대충 사람 구해서 그렇게 하는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가 도배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옷이야 뭐 일부러 그렇게 찢어서 입는 건 흔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괴담이는 여자를 보면서요,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를 하곤 다시 자기가 하던 거 계속했고 말이죠. 폰 보는 거. 그리고 몇 분 지난 뒤, 괴담이는 대충이라도 작업할 방을 봐둬야겠다 싶어서요, 자기가 작업을 할 방을 들어가려는데, 그때까지 그 여자가 말이죠, 여전히 괴담이 앞에 서서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만히 괴담이를 쳐다보고 있었다네요. 근데 괴담이 이 친구는, 여자 얼굴을 보니까 어려 보이고, 그래서 이쪽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좀 어려 보이는데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 그 외에는 그때까지도 뭐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더래요. 현장엔 외국인도 많고 뭐 간혹 이상한 사람들도 봐오더라. 그런 건 신경 쓸 게 안 됐단 거죠. 그래서 괴담이는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갔고, 방 안으로 들어간 뒤에 여기저기 보다가 뒤돌아보니까요, 그땐 좀 전까지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던 그 여자가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잠깐 작업도구 가지러 차에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괴담이는 그때까지도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작업할 방을 둘러보다가요, 다시 방 문턱을 밟았다는데, 그때 희한하게 문턱을 밟으니까 좀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여자가 다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괴담이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구나, 응? 저거 사람이 아니구나, 귀신이구나,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서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응? 어릴 때 할머니께서 문지방에 서 있는 거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혼냈던 게 떠오르고, 그리고 이전에 어디선가 들었던 말도 떠오르더래요. 문이라는 건 경계와 경계를 나누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요, 그래서 귀신이나 악마는 스스로 문을 열지 못한다라는 말. 그래서 그것들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거나 어떤 꼼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이 문을 열게끔 만든다는 거죠.
괴담이는 그때요, 애써 아무렇지 않게 목소리를 가다듬고는 차에 도구를 두고 왔다고 혼잣말을 했대요. 그 여자가 들으라는 듯이.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그 여자 곁을 지나가는데 그때도 그 여자는 이동조차 안 하더라고. 단지 고개만 괴담이의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더라고. 괴담이는 그런 그 여자를 완전히 지나쳐서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그 앞까지 간 뒤에 계단을 내려가기 전에 슬쩍 그 위치에서 다시 그 여자를 쳐다봤대요. 그랬더니 그땐 막 우두둑 우두드드득 하는 뼈가 뒤틀리고 부러지는 듯한 그런 살벌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여자한테서. 그리고 그 여자 몸은 그대로 있는데 말이죠. 몸만 완전히 180도 돌아가서는 괴담이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여자는 흰자로 가득 차 있었고요. 아주 음흉한 웃음으로 괴담이를 쳐다보더라고요. 괴담이는 그 순간요, 내가 잘못 본 거다 속으로 그러면서도 잘 알지도 못하는 어디선가 주워들은 기도문이랑 찬송가를 부르면서 말이죠, 계단을 그냥 점프하듯이요, 정신없이 내려와서는 바로 집 밖으로 나갔대요. 그리고 괴담이는 집에서 좀 떨어진 뒤에 샤시 공사가 덜 돼서 그 훤히 내부가 보이는 그 집 안방을 올려다봤는데요, 그땐 또 여자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은 심란하고 몸은 공포로 떨려오고 그 집 주변이 사람도 별로 다니지 않는 그런 한적한 동네라 그래서 그런지 더 무섭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괴담이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늘진 곳에서 일부러 멀찌감치 피해서요, 정신 차리자를 반복하면서 줄담배를 피우면서 기다렸대요. 그리고 몇십 분 정도 지나서 괴담이네 그 작업팀 인원들이 도착했고 그때 사람들하고 같이 올라온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집에 그때 괴담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어디에서도 그 여자를 볼 수 없었다는 괴담이에만. 그리고 그날은 괴담이나 업체 외에는 일하는 업체가 없었다는 말. 물론 도배 업체도 없었고요. 괴담이는 그날 일을 하면서도요, 계속해서 누군가 자신을 빤히 고의적으로 쳐다보는 듯한 시선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일을 마친 뒤에 기분이 엄청 찝찝하더라고. 그래서 동건이한테 소금을 뿌려달라고 했다는 말까지. 그리고 괴담이는 며칠 동안, 그러니까 그 집 공사가 끝나기 전까진 일을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괴담이는요, 그날 자기가 본 게 뭔지는 모르지만요, 초점 없는 하얀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던 그 여자의 음흉한 웃음만큼은 강렬하게 기억에 남더라고. 그리고 지금도 가끔은요, 몸을 풀다가 몸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면 말이죠, 그때 그 여자 목이 우두둑 소리가 나면서 돌아가는 게 생각난다고. 그래서 그 생각에 피곤함이 싹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뱀파이어나 악마나 왜 그런 것들은 직접 들어오지 않고 창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 아니, 엄청 다재다능한 존재들이 그 작은 문 하나를 열지 못해서 열어달라니까. 그래서 왜 그러나? 왜 그러는 걸까 하고 궁금했는데, 이게 이번 사연을 보니까 어느 정도 궁금증이 풀리네요. 이거 몰랐으면 열어줄 뻔했어요. 이젠 누가 창문 밖 공중에 떠서 그 창문 좀 열어달라고 그래도 엄청 애처롭게 말해도 절대 열어주지 않는 걸로.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